대단한 거는 그 황교안 같은 사람들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결기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통합진보당 해산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요새는 막 말도 많이 해. 그때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안해서 한 거다 막 당당하게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일인데, 이 기가 막힌 일을 우리 오병은 당시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였던 우리 의원님 모셔가지고 당시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이 게스트 모셔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이제 관련된 사진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과 사진 몇 장을 좀 보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더니 뭐 조사할 것도 없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냥 딱 의원님은 그 처음 그 선거에 나온 게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나왔네요. 그 서울, 광주, 서구 의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3위로 낙선을 하셨네요. 7.34%. 근데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로 나오셨어요. 시장에. 그때도 3위로 낙선을 하셨어요. 18대 국회에 나오셔갖고 낙선했지만 그래도 지금 10% 올라갔잖아요. 10% 올라가고 2위로 낙선하셨고, 재보선 나왔는데 2위였는데 와 44,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19대 때 1위로 당선이 되신 거죠. 52.36, 반이 넘었던, 대단하죠. 근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의원님 19대 됐을 때 상대가 이정현 후보더라고요. 예. 이건 너무 좀 쉬운 상대 아니었습니까 혹시? 선거에 쉬운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의외였어요. 아니 왜 이정현 당시 새누리인가 어디지? 이 비례대표였죠. 2004년 네.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이정현 후보가 그때도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정현 후보가 네. 아마 한 2, 3% 얻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네. 18대 때, 네. 이렇게 18대 때는 비례 국회의원을 했죠. 네네. 비례 국회의원을 하고 19대 선거 20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에 예. 저하고 이제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고 막 그렇죠. 흐름이 있을 때죠.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예. 당시 대표 비서실장을 맞아요. 예. 하고 그런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조금 거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제가 광주입니다. 광주 전라도 쪽에서 예전부터 새누리당, 뭐 민정당,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사업관계당이에요. 사업관계. 뭐 광주 상공에서 소장을 맡는다든가, 뭐 또 전남 상공에서 회장을 맡는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을 하고 선거에 되든 안 되든 전남도지사 후보, 광주지사 후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 자리 하나씩 받아서, 예를 들면 뭐 농촌공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하나씩 받는 그런 대가로 네. 대부분 정당 활동을 해요. 아, 그런 사람들이 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주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해왔죠. 근데 저 이정현 의원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저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민정당에 공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민정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 거쳐서 뼛속 깊이 소위 보수 보수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예. 독특한 친구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신념을 한 거네요. 독특한 친구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예. 본다면 지역에서 본다면 상당히 독특한 친구고, 그것이 자기 일신의 어떤 권력을 쫓아서 했던 신념이었던 간에 상당히 보기 드문. 근데 이때 지고 나서 보니까 옮긴 거잖아요. 순천으로요. 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순천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 순천에 재보궐선거가 네. 있었죠. 그래서 그 재보궐선거에 가서, 그 재보궐선거가 이제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했던 김선동 의원이 네.
국회에서 최루탄 네. 함의 FTA 네. 체결할 때 최루탄을 던진 그것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면서 음. 그거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순천에서 될 수가 있죠? 고향이 순천이에요. 고향이 순천이라도 예. 활동을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서가 충분히 이해가 예. 되는 정서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냐면 네. 이제 광주전함 얘기가 되기 때문에 꼭 네, 네.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네. 사실은 아까도 쭉 정당사에 나왔듯이 대략적으로 87년 그러니까 87년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낙선이 되고 나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죠. 평민당을 네, 만들어요. 이게 이제 평민당. 황색 돌풍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87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이제 2018년, 그럼 2019년. 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이 거의 민주당에 거의 온 힘을 다해서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독재 정권 종식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80년 5.18의 피해자였던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그리고 그 자기 피해의 상징물로서 김대중 선생 그 일념을 하나로 오직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 그대로 민주당만을 지지해 왔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 지지해 오는 사이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집단화돼요. 민주당이 집단화돼서 이익 집단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차 주민들로부터 밑으로부터 인심을 잃기 시작해요. 인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징조가 나타났던 게 이제 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이후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제 양력에 보면 제가 2010년에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했어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도중에 2010년 7월 28일 날 광주 남구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당시 남구 국회의원이었던 강훈태 씨라고 하는 분이 광주시장이 되면서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시장이 되면서 자리가 이제 보궐선거가 돼서 제가 사무총장을 하다 내려가서 보궐선거를 나가서 그때 얻은 표가 44%입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저는 서구인데 남구는 제 연고가 아니에요. 근데도 보궐선거에서 나갔는데 그때 현재 민주평화당에 있는 네. 장병환 의원하고 이렇게 서로 격돌을 했는데 민주당과 당시 전 민주노동당 네. 이렇게 둘이 붙었는데 제가 44%고 졌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사실은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득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거를 한 5번 나갔는데 보통 뭐 7%, 10% 이상을 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이제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 두 번째 나가서는 18%, 광주시장 나가 11% 이렇게 얻다가 44%를 얻었는데 그때 이제부터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민주당 안 된다. 이거 김대중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어줬더니 너무 정치를 개판으로 한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민주당 사람들이 토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토 세력. 경상도 가면 새누리당이 그렇듯이 전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토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대안을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안을 계속 갈구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그런 대안으로 이제 제가 남구 보궐선거에서 44%였고 그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난번 총선에 광주에서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소위 그 새로 나가 만든 당 네. 민평당. 민평당인데 그때는 평민당인가? 아니 국민의당 네, 네. 아니 국민의당이었나요? 기억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국민 뭐였죠? 안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예. 딱 광주 전남을 통틀어서 전남에 딱 한 명 됐어요. 민주당이 딱 한 명 되고 전원을 막 다 떨어졌죠. 네.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 만들고 그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 종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지해 줬는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다 죽어 하면서 전원을 떨친 거죠. 네.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죠? 또 거꾸로 됐죠. 소위 민평당이 다 떨어졌어요. 한 명도 안 됐어요.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 됐어요. 그 이유는 또 뭐냐? 민주당이 잘못돼서 민주당을 하던 사람들이 워낙 너무 토호적이고 정신을 잘못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바꿔줬더니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또 바꾼 거예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 다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고 뽑은 사람들이 원래 그 토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된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 국민의당으로 갔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다 떨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민주당을 한번 심판하자. 민주당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 전라도 말로 연금을 한번 보여야 된다. 혼짝을 내놔야 된다. 정신을 못 차렸다. 지금 그동안 주구장창 묻지 마라 2번만 찍어왔단 말이에요. 2번. 소위 이제 당시 집권당은 쭉 지금 자유한국당 해갖고 민주당이 또 야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묻지 마라 2번이에요. 투표장에 가서 무조건 인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저도 선거를 5번 나와서 쭉 만나보면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면 무조건 2번입니다. 2번. 무조건 2번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웃긴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방선거는 기호로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번을 뽑거나 그러면 무조건 당선되는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그럴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지를 한번 철회했다가 국민당 그래서 국민당으로 싹 갔죠. 근데 국민의당이 별게 없으니까 다시 또 민주당으로 싹 옮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투표 행태를 우리 민주정치사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상당히 연구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거죠, 뭐. 뭐 저희가 저희는 이제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줄곧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진보 정당 활동만을 해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자체가 새로운 진보로 가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게 의원님 당선됐을 때 그 사진이고, 그럼 이때 그러면 이제 광주나 그런 데서 이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좀 되게 뭐랄까요 그런 시선 같은 게 많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거였죠.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이었죠. 그러나 정작 표를 줄 수는 없다. 그치. 왜? 만약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떨어지면 전국적으로 안 된다 이건. 어쨌든 민주당 의원 숫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왔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나 이럴 때 당 지지도가 29% 30%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것은 지지해줄 수 있는데 이게 당선도 안 되는 너희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을 다 떨쳤을 경우 전국적으로 구도에서 자꾸 소위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정당 이렇게 바뀌어 저 보수 세력에 밀린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 전략적 선택이 주로 이제 정당 투표는 민노당, 그 다음에 인물 투표는 민주당 이렇게 해서 됐던 거고 그래서 그 정당 투표 때문에 광주 시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비례 시의원들을 진출해 왔고요. 그다음에 각 구의 비례들이 있어요. 기초의원들 여기도 반드시 저희들이 당선이 한 명씩 꼭 됐었죠. 2004년도 민주당이 약진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인 2표제 이거 정당 투표가 그렇죠. 처음 된 게 2004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것도 영향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